모모생가 과학공부.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기권과 날씨 중에서 구름과 강수 그리고 기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죠. 먼저 구름을 공부할 때는 구름이 만들어진 과정을 잘 알아야 하고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강수에서는 강수 이론이 두 가지 병합설과 빙정설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도록 해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 먼저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볼 건데,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 순서부터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래에서부터 올라가 보자.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지표면 위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해.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은 뭉게구름도 있고 새털구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구름이 많이 있잖아. 그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공기가 일단은 상승을 해야 돼. 고기? 첫 번째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돼. 공기 상승.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기가 상승을 하면은 그 공기가 요만한, 원래는 아래 요 상태의 공기라고 해보자. 그 상태의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가 팽창을 하게 돼. 선생님이 순서 중요하다고 했어. 즉 팽창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열이 필요한데 열 없이도 팽창된다고 해서 이것을 두 번째 단열 팽창이라고 한다. 열이 없이 팽창된다고 해서 단열 팽창이라고 해.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은 서로 멀어지게 됨으로 해서 3번 온도가 하강이 된다. 그 안에 온도가 하강이 돼. 온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계속 올라가면서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올라가면서 얘는 계속 부풀어지는 거고,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온도는 점점 하강이 되고,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다가 네 번째 이슬점에 도달을 해. 이슬점 도달. 우리가 앞에서 이슬점에 도달하면은 그보다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어떻게 된다고 했다? 우리가 저번에 이슬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슬점이란 즉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했어. 즉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보다 좀 더 낮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다? 그렇지. 즉 응결하기 시작하겠지. 5번은 옆에다 쓰자. 응결하기 시작해서 서로 이제 지표면 위에 응결해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다? 구름인 거야.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다. 요 순서가 무척 중요하거든. 그래, 첫 번째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자. 먼저는 공기가 상승해야 되고, 두 번째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세 번째 그렇게 팽창하다 보면은 온도가 내려가서 어디에 도달한다? 그렇지,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뭐 하기 시작한다? 응결하기 시작하겠지. 응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응결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 공기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공기가 상승하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지표면이 가열이 되는데 균일하게 가열된 것이 아니라 불균일하게,
불균일하게 가열됐을 때 또는 지표 일부가 가열됐을 때라고 나오면은 그때는 공기의 상승인 거야.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니면 균일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공기는 상승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공기가 잘 흘러가다가 지금 무엇을 만나면, 산을 만나면 공기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두 번째, 산 같은 것을 만나면 공기는 상승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 때문에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잘 알아두자. 네 번째, 저기압 중심에서, 뒤에서 기압을 배울 텐데 저기압이란 즉 기압이 다른 데보다 낮은 것을 얘기해. 기압이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공기들의 밀도가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센 애들이 올 수 있겠지. 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저기압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고기압 중심에서 이렇게 말 바꿔서 많이 나오거든. 요것만 잘 기억해 두자. 이렇게 공기 상승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공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모양에 따라서 구름을 나누는데 즉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모양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고 저군형 구름 반대로 얘가 눕혀져 있어. 즉 이렇게 눕혀져서 이렇게 가로로 눕혀져 있는 이런 구름은 우리는 층계처럼 보이지 층운형 구름이라고 한다. 층운형 구름. 이런 저군형 구름은 비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즉 비가 많이 올 수 있어. 우리가 소나기라고도 하지. 즉 적은 지역에 즉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저군형 구름이고 층운형은 지금 그림처럼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무척 넓지만 비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보슬비 또는 이슬비 보슬비나 이슬비 또는 지속적인 비라고 얘기하거든. 그렇게 작은 비를 넓은 지역에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층운형 구름이야. 그럼 이번에는 강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강수 이론만 조금 잘 알고 있으면은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 선생님이 이것 좀 지울게. 일단 강수는 눈하고 비를 모두 다 포함한다는 거. 강우는 비만 얘기하고 강설은 눈만 얘기하잖아. 그치? 강수는 모두 다 포함해서 내려오는 건데 우린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야. 첫 번째 병합설 그리고 빙정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병합설은 병합한다. 즉 서로 합쳐지는 거지. 합쳐지는 거야. 무엇과 무엇이 합쳐질까? 물방울과 물방울이 합쳐지는 거야. 즉 병합설은 물방울들의 합심이고 빙정설은 즉 빙정이 얼음 알갱이란 얘기거든. 얼음 알갱이가 있다는 얘기는 즉 추운 지방이겠지. 병합설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저위도나 적도 지방에서 내리는 강수 이론이고 빙정설은 조금 추운 지방, 즉 고위도나 중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강수 이론이야. 즉 병합설은 물방울과 물방울의 합심이니까 작은 물방울들과 작은 물방울들이 계속 합쳐지면서 물이라고 쓰지 말고 물방울이라고 쓰자.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들이 계속 합쳐지면서 큰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지면서 큰 물방울을 이루면서 이게 점점 무거워져서 내려오는 것이 병합설이야. 병합설이 만들어지는 구름은 0도 이하에서만 0도씨 이하에서만 즉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합쳐져서 내리는 게 즉 비라는 그런 이론이 병합설이야. 어느 지방? 저위도나 적도라고 했어. 지방을 잘 알아두자. 즉 따뜻한 지방이지.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비는 따뜻해. 차갑지가 않지. 빙정설은 0도부터 영하 40도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이제 비가 만들어지는 거야. 비가 만들어지기 전에 눈이 내릴 수도 있는 것이 빙정설이야.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안에는 뭐도 있고 말 그대로 얼음알갱이, 빙정도 있고 얼음알갱이도 있고 얼음알갱이 그 다음에 작은 그치 뭐도 있고 물방울도 있고 물방울에서 여기서 좀 중요 물방울에서 기화돼서 수증기가 더 작은 수증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수증기가 어디에 달라붙는다? 즉 이렇게 얼음알갱이에 달라붙게 되는 거야. 물방울에서 기화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으면 좀 얘가 커지겠지. 즉 기체가 바로 고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승화작용도 있다는 거. 승화돼서 얼음알갱이가 조금 더 커지면 똑같이 무거워져서 얘가 내려오는 거야. 이 무거워진 얼음알갱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지표면 부분에서 녹으면 우린 그걸 비라고 하고 녹지 않으면 눈도 내리는 것이 빙정설이야. 추운 지방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래, 그 지역에 대해서 이쪽은 저위도, 이쪽은 고위도. 병합설은 저위도나 적도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강수 이론이고 빙정설은 고위도나 중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강수 이론이야. 그래, 꼭 구분해서 어느 지역인지 기억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방울에서 기화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붙어서 얼음알갱이에 붙는 것은 승화라고 했지. 그래서 떨어져서 내리는 것이 눈이나 비야. 네,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리고 강수 이론, 즉 몇 도에서 그 안에 즉 빙정이 있는지 아니면 병합을 하는지 꼭 기억해 두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기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기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기압은 말 그대로 공기가 갖고 있는 압력이야. 조금 정확하게 말해서 기압은 공기가 단위 넓이, 즉 1제곱미터를 누르는, 여기가 1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여기를 누르는 힘을 우리는 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기압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아닌 사방에서 작용을 하거든. 그 사방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즉 물이 가득 든 컵을 위에다가 종이를 막고 바로 휙 바로 순간적으로 딱 뒤집고 나서 손을 떼면은 그 물은 쏟아내리지가 않아. 왜? 즉 아래에서도 사방에서 다 공기의 압력이 즉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누르고 있는 힘 때문에 우리가
그 바로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뭐 그런 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알 수 있는 기압이 작용하는 증거고, 또 하나는 신문지를 넓게 깔고 그 아래에 자 같은 얇은 걸로, 그 신문지 가벼운 신문지잖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즉 기압이 내리 누르고 있기 때문에, 기압이 내려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로 그 가벼운 신문지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 한번 해봐. 그리고 마지막 또 증거는, 우리가 페트병 같은 거, 페트병에 공기 안에 있는 공기를 쫙 빼면은 그 페트병이 사방으로 찌그러지는,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봐. 그러면은 사방으로 찌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도 힘을 갖구나, 공기가 기압을 가져서 사방으로 누르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 기압의 단위를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은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거든. 토리첼리가 즉 무엇을 갖고 실험을 했냐면은 수은을 갖고 실험을 했어. 우리가 원소기호, 수은의 원소기호는 Hg잖아. 그치? 수은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수은을 이용한 이유는 물보다 수은이 훨씬 무겁기 때문이야. 약 10배 정도가 무겁기 때문에 즉 수은을 이용했는데, 즉 선생님이 수조에 수은을 가득 담고 이렇게 수은 기둥을 하나 이렇게 갖고 왔어. 이 수은 기둥을 갖고 와서 먼저는 이 안에서 가득 담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웠어. 요 끝까지 가득 담은 다음에 세웠을 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수은이 아래로 내려오겠지. 내려올 거야. 즉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에 가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더라. 다 이렇게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다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즉 그만큼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막고 있는 거야? 즉 같은 힘으로 아래에서도 이렇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수은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이겠지. 그럼 이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즉 바깥에서 지금 그치 보이지? 이렇게 즉 바깥에서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압이 작용하는 힘에 따라서 똑같이 얘를 A라고 하면은 그 힘과 똑같이 B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그 힘과 똑같이 C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똑같이 작용해서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딱 멈추게 된 거야. 그 멈춰진 높이를 재보니 수은기둥으로 76cm였어. 여기서 76cm 중요하다. 그래, 76cm 꼭 76cm 꼭 머릿속에 체크 꼭 기억하자. 그래, 그래서 수은기둥 76cm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한번 또 다르게 실험을 해봤어. 그럼 얘를 눕히면, 얘를 이렇게 옆에다가 그릴까? 그릴 데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똑같이 해서 이 수은기둥을 눕히면은 좀 애가 잘 내려가지 않을까 했더니 똑같이 어느 정도에서 즉 76cm에서는 눕혀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얘가 조금 두꺼워서 그랬나, 두꺼워서 더 이상 안 내려가나 하고 나서 이번엔 조금 얇은 수은기둥을 갖고 왔더니 걔도 똑같이 어디에서 76cm에서 내려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 얇든지 두껍든지 기울이든지 어쨌든 기압이 작용하는 그 힘만큼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높이는 항상 어디에서 멈춰져 있다? 76cm라는 거. 그래서 이 숫자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하고, 어디에서든 수은기둥이 두꺼워도 얇아도
기울어져 있어도 다 76cm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도 기억하자. 요것에 의해서 1기압이 정해졌는데 1기압 여기도 이제 숫자를 좀 기억해야 돼. 그래, 이제 1기압을 우리가 76cm라고 정했는데 1기압, 그래서 1기압에 해당이 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개니까 여러 개 다 기억해 두자. 지금 했던 것처럼 수음기둥으로 몇 cm? 76cm의 수음기둥, 아까 원소기호 HG라고 쓰면 되고, 이 cm를 밀리미터라고 좀 더 자세히 밀리미터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공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지? 760mm 수음기둥도 다 어디에 해당이 되고 1기압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아까 물을 쓰려고 했더니 물은 너무 가벼워서 즉 재기가 힘들었다고 했잖아. 그만큼 물은 몇 미터가 필요하냐면은 즉 10m 정도 10m의 물기둥에 해당이 되는 것이 즉 뭐에 해당이 된다? 1기압과 같고 그 공기기둥으로는 즉 우리가 어디까지 공기가 있다고 그랬어? 1000km라고 했잖아. 그래서 1000km까지의 공기기둥 앞에서 1000km까지 공기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즉 공기기둥으로는 1000km에 해당이 되는 것이 1기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해 놓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하나만 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계산해서 나온 기압이 즉 1013 1013 헥토파스칼 즉 얘는 헥토파스칼이란 이 단위가 원래 진짜의 압력을 얘기하는 단위인데 이 계산은 나중에 가면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1013이라는 이 숫자만 좀 기억하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76cm와 1013 헥토파스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즉 몇 기압이다? 1기압이라는 거. 1기압은 76cm,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요 5개. 다음 중 1기압이 아닌 것은 하고 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숫자를 약간만 변형시켜도 헷갈려. 78이라고 나오면 78이 맞았나? 라고도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꼭꼭꼭 기억 좀 해두길 바래. 기압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압은 항상 1기압일까? 그렇진 않겠지. 즉 공기에 따라서 공기가 갖는 압력이기 때문에 공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압력은 즉 기압은 작아지겠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압은 그럼 말이 좀 빠르네. 기압은 어디서나 1기압일까? 그건 아니겠지. 기압은 공기가 갖는 힘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으면은 기압도 낮을 수밖에 없겠지. 우리가 앞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해박해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 고산병도 걸리고 한다고 했는데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갖는 압력도 적어지겠지. 즉 높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그래프 하나 보고 넘어가자. X축을 기압이라고 하고 Y축을 높이라고 하면 높이. 즉 기압은 높을수록 여기가 높은 곳에서 측정했다고 하자. 높은 곳은 기압이 높다, 낮다, 낮겠지. 즉 높이 있는 곳은 기압이 낮아서 요 정도. 그럼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압이 커지겠지. 그래서 아래, 즉 낮은 곳, 이쪽이 낮은 곳이지. 낮은 곳은 기압이 큽니다.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 이 그래프도 즉 기압과 높이와의 관계의 그래프를 찾으시오 하면은 반비례 그래프. 왜 그렇다고? 즉 높이 올라가면은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공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야. 즉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
높이가 낮아질수록 낮아질 때 기압이 크다. 이런 반비례 그래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런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풍선이 하늘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즉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즉 여기서 누르는 힘이,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더 올라갔다 하면은 적어져. 그래서 이 풍선은 점점 커지게 돼. 왜? 외부에서 압력이, 즉 기압이 낮아져서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더 높아지면 펑 하고 터지겠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즉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데 가면은 기가 먹먹해지잖아. 원래 아래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에 우리 몸이 익숙해져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그 압력이 약해져서 우리 몸에서도 밖으로 나가려는 압력이 있거든. 그것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치? 그때 기가 먹먹해지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일기압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니까, 즉 일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도 되고요. 물기둥으로 10m. 즉 여러 개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그럼 기억에 도움이 되고자 또 문제 풀어보죠.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공기가 올라가야겠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산을 타고 오르던가, 아니면은 즉 지표가 균일하게가 아니라 불균일하게 가열돼서 어느 한쪽만, 따뜻한 것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불균일하게 가열돼서 불균일입니다. 네, 균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던가, 아니면 저기압, 고기압 아닙니다. 저기압 중심에서 이렇게 올라가던가, 아니면 산을 타고 올라가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되고요. 공기의 상승이 있고 나서, 다시 또 팬이, 네, 공기의 상승이 있고 그 안에서 공기가 상승되면 위는, 그 위쪽의 위에 부분은, 즉 열이 없어도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압력이 낮기 때문에 단열 팽창, 즉 공기가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단열, 압축이 아니라 팽창입니다. 팽창이 돼서 옆에다 쓸까요? 단열, 여기 기억, 팽창에 의해서 단열 팽창이 되면은 그쪽은 서로 또 이제 입자끼리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기온이 하강이 되고요.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 그래서 기온이 하강되다 어디에 도달하면, 아까 우리가 이슬점 배웠는데, 이슬점은 즉 그러니까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다 즉 응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슬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슬점에 도달하면, 여기는 이슬점이죠. 이슬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응결한 것이, 즉 지상 위에 높은 데서 응결해서 서로 모아진 것이 딱 보이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다. 지표면 부근에서 있는 것은 안개입니다. 안개.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찾았으니까 딱 보일 수 있겠네요. 먼저 팽창을 찾으면 3번과 5번과 4번이고, 이슬점을 찾으면 4번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으로 가볼까요? 22번. 네, 좀 내리죠.
네, 문제. 다음은 구름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구름 만들기 실험을 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름 발생 장치를 우리가 학교에서도 아마 실험을 통해서 해본 학교가 있을 텐데, 즉 온도를 압력을 빼내서 온도를 낮춰서 그 안에서 구름처럼 좀 휘뿌여지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교를 보면은 한번 볼까요? 향을 넣지 않은 경우가 있고 향을 넣은 경우가 있는데 이 향을 넣는다. 우리가 향 있죠, 향불. 그 향을 넣으면은 조금 더 그 흩뿌려지는, 그러니까 음, 흐려지는 모습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구름이 더 잘 생성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즉 실생활에서 얘기할 때는 응결핵이라고 하는데, 즉 이렇게 향이 응결핵 역할을 해서 조금 더 좀 잘 응결시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또 두 가지로 또 우리가 좌측도 이렇게 세로축도 나눴는데, 기압 장치를 눌러서 공기를 압축시켰을 때, 즉 누른다면은 압축돼서 단열 팽창이 아니라 압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팽창시킬 때, 우리 위에서도 했듯이 팽창을 시켜야지만 온도가 내려갑니다. 압축시키면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서 구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온도 지금 A가 있고 아래 온도 B가 있는데, 위에서는 압축시켰을 때는 둘 다 맑아집니다. 구름이 생성되지 않고요. 반대로 공기를 지금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팽창시켜야지만, 아래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즉 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향 연기를 넣은 경우가 더 흐려진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알았으니까 문제를 더 읽고 보기를 보실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즉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보죠. 보기, 기억, 향은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네, 이것을 응결핵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응결핵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응결핵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잘 우리가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니은, 뚜껑을 열어 공기를 팽창시킬 때 온도 B는 상승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상승한다가 아니라 하강한다, 내려간다 이렇게 써져 있어야지 맞겠죠.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강한다 라고 해야지 맞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포화되지 않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져 포화되지 않았는데, 즉 낮아지면은 이제 포화 다 되면 그 순간 이제 바로 이제 더 온도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은 응결되기 시작하죠. 네, 좀 더 읽어볼까요? 네, 좀 더 읽어보면은 포화 상태, 앞에 포화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네, 포화 상태가 될 때 응결이 일어난다. 그쵸. 이제 온도가 좀 높았을 때는 그냥 서로 공기가 서로 멀찌감이 있다가 서로 이제 올라가서 단열 팽창에, 멀찌감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가까이 있다가 좀 올라가면은 서로 팽창돼서 멀찌감이 이제 단열 팽창되면서 그 부분의 공기는 내려가고,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포화할 수 있는 공기가 이제 적어지죠. 포화되지 않았던 것이 포화 수증기가 되면서 약간이라도 더 내려갈 때 응결해서 이제 구름이 형성되는 거 맞습니다. 그 설명이고요. 응결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설명도 맞네요. 그래서 다시 디귿도 맞고 잠깐만 볼까요? 디귿도 맞고 위에 지금 기역이 맞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조금 기역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정답은 엄마야 다시요. 네, 빨간색으로 네, 3번이 됩니다. 3번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포화 수증기 조금 더 이제 뒤에 바로 옆에 이제 있는데 바로 옆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연습해 봐야 되고요. 일단은 그 아래 문제 23번 또 풀죠. 좀 올려서 네, 23번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문을 보면서 틀린 걸 찾죠. 1번 공기에 의한 압력을 기압이라고 한다. 그쵸? 공기의 압력을 공기자 기압이라고 하겠죠. 이것은 기압의 정의니까 맞고요. 2번 기압은 높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높이가 되겠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높이 그 높이의 길이가 높아지는 거지 기압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기압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기압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즉 중력이 약해져서 공기의 밀도가 아래에 집중되어 있고 위에는 밀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적어서 서로 이렇게 압력할 수 있는 그 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네요.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벌써 찾았지만 나머지 읽으면서 이것이 기압이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3번 1기압의 크기는 1013 헥토파스칼에 해당이 된다. 네, 우리는 1013 꼭 기억해야 되는데 1기압의 크기를 좀 헥토파스칼로 이렇게 계산해서 봤을 때 1013 맞습니다. 1013이라는 숫자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1기압은 76cm 높이의 수은기둥이 수은면을 누르는 압력과 같다. 예, 수은은 즉 물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수은 기둥으로 했을 때는 76cm. 이 높이도 지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76cm에 해당이 되는 그 딱 76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1기압일 때. 그때에 우리가 1기압을 수은기둥 76cm랑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헥토파스칼로 했을 때는 1013 헥토파스칼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다시 아까 3번도 맞고 4번도 맞습니다. 5번 수은기둥은 기울어도 수은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그림도 자주 나오는데 즉 이렇게 수은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요 정도가 이렇게 봤을 때 수은기둥 76이라고 하면 76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울인다고 해도 다시 기울인 모습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기울인다고 해도 모습이 똑같이 얘가 기울어지면 안 되죠. 똑같이 76cm에서 즉 기울어도 상관없고 그 두께가 이게 얇거나 좀 더 두껍게 수은기둥에 즉 수은기둥을 좀 두껍게 해도 똑같이 어느 정도 어디에서 76에서 맞춰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울어도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두껍거나 얇거나 기울어도 딱 수은기둥은 76cm에서 정지 1기압일 때 거기서 정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번. 그래서 5번도 맞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틀린 것을 찾으면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2번. 24번까지 하죠. 24번. 약 1기압의 크기와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한번 했습니다. 1013, 76cm. 그럼 나머지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1번 약 1013 헥토파스칼. 그렇죠. 1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헥토를 지금 100으로 헥토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지금 약 10만 1300 파스칼. 그렇죠. 헥토가 10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만 1300 파스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76cm 높이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수직 압력에 해당이 된다. 네, 이것도 지금 방금 위에서 했죠. 수은 기둥으로는 76cm 맞습니다. 맞고요. 4번 약 8,000m 높이의 에베레스트산 위의 기압. 우리가 공기의 압력으로 봤을 때는 8,000이 아니라 1,000m입니다. 1,000m. 그래서 옆에다가 공기는 1,000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을 볼 수 있고요. 5번 약 10m 정도의 물기둥이 누르는 수직 압력. 물기둥으로 치면은 76cm가 아니라 약 10m, 10m까지 갈 수 있는 물기둥. 네, 이거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과 기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봤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날씨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